네, 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환우님들 평상시에 잠 혹시 잘 주무시나요? 잠은 일어나기 위함이고 휴식은 일하기 위함이다라는 명언도 있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들 보면 잠이 정말 많은데 그 이유도 이 모유와 분유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또 잠을 자는 동안에 이 영양분이 더 원활하게 신체 성장을 위한 양분으로 쓰이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 잠은요, 휴식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에게 잠을 자는 건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환우님들에게 수면이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는요, 몸을 잘 치유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면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수면장애를 겪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암 발생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더욱더 이 야간 근로자는요, 주간 근로자에 비해서 암 발생 비율이 무려 7배나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멜라토닌의 수치가 떨어지고 면역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면서 우울감이 들기도 하고요. 또 신체적, 육체적 피로도가 함께 쌓이기 시작하면서 아무리 잘 열심히 치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잠을 자지 못하면은 그 효과를 톡톡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암 환자의 수면장애는 결과적으로 암 치료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죠. 네, 한 통계에 따르면 일반인 중에 약 15%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데 반해서 암 환자는 이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높은 30%에서 50% 정도가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환우님들이 잠에 쉽게 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암으로 인한 통증도 있고요. 또 구토, 설사와 같은 신체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암 진단에 대한 부담, 항암 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로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항암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항암제, 스테로이드 제제, 각종 호르몬 제제 등이 이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약 600명 정도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기간에 수면 장애를 겪는 환자는 약 77%에 이른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메스꺼움이나 말초 신경통이 나타나면서 잠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특히 유방암의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갑작스러운 열감이 나타나거나 자면서 식은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증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를 주시면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우님들의 경우에도 불면증도 함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통증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라면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는 통증을 가장 먼저 잡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우님들 중에 항암하시는 분들은 항암 치료 과정에 지장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불면증에 대해 말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오히려 불면증으로 인해서 치료 효과가 더 감소할 수가 있는 만큼 불면증의 원인을 빨리 파악을 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게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장애가 있을 때에는 의사와 수면장애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고 수면을 방해하는 증상이 있으면 이걸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나짜닷컴 이용하시는 분들은 치유 과정에서 MSM 참 많이 드시고 계실 텐데요. 실제 저희 어머님도 MSM으로 통증을 많이 잡았는데 MSM은 통증을 경감시키는 건 맞지만 혈행의 흐름을 또 좋게 하는 기능도 같이 있기 때문에 밤에 잘 주무시기 위해서는 잠을 자야 하는 밤보다는 활동하는 시간인 아침이나 낮 시간대를 이용해서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MSM에 대한 내용은 많은 환우님들이 궁금해하셔서 시간을 내서 나중에 복용 방법이나 효과에 대한 부분을 따로 시간을 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통증으로 인한 불면증 이외에 항암제의 성분으로 인해서 혹은 불안과 같은 심리적 증상으로 인해서 주무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면 위생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5가지로 추려보았는데요. 네,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기상하기. 정말 중요하죠. 저희 어머님의 경우에도 하루 루틴을 시간에 맞춰서 규칙 있게 지내셨는데요. 매일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고 동일한 시간에 잠드는 것이 수면 위생의 첫걸음입니다. 적정 수면 시간이 7시간이고 멜라토닌 수치는 새벽 3시경에 가장 많이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이에 맞춰서 잠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설정해서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낮 시간대에는 햇볕을 쬐며 가벼운 운동 및 산책하기. 보통 낮 시간대에도 무기력하게 누워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도 옛날에는 그 휴일만 되면 평일날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낮잠 좀 자야겠다 해서 누워서 한참 잠들고 일어나면 괜히 막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요. 밤에 잠도 잘 안 와서 다음날 일해야 될 때 오히려 컨디션도 안 좋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자, 낮에 누워있는 경우에는 깊은 잠에 들진 않더라도 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잠을 자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낮 시간 동안에 누워있지 않도록 하고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몸을 조금 움직여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 낮 시간대에 피로가 몰려온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정도로 짧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되는 반신욕과 이완 운동하기. 네, 잠들기 2-3시간 전에 반신욕을 하시면 수면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수면을 취할 때 체온은 자연스럽게 1도에서 2도 정도 하강하면서 휴식 상태가 되는데 반신욕이나 족욕을 통해서 체온을 약간 높여놓으면 인체는 이를 내리기 위한 기전이 작동하면서 수면에 적당한 체온을 맞춰줌과 동시에 또 혈관의 확장으로 이 긴장을 풀어주는 원리를 이용해서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가끔 반신욕을 땀을 빼기 위해서 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반신욕은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좋지 않고 땀이 나기 전까지 한 20분 이내로 짧게 진행을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 원활한 호흡을 위해서 위로는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게 하기. 네, 멜라토닌은 수면을 관장하는 뇌 속 호르몬인데요. 아침에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면서 뇌가 깨고 반대로 빛이 없는 저녁에는 분비량이 늘어서 수면에 관여하게 되는데 제가 이전에 야간 근무 2급 발암물질이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조명이 밝으면 우리 뇌는 낮이라고 생각을 해서 깨어있는 상태로 수면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공간을 멜라토닌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어둡게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마지막은 적정 온도 유지하기로 설정을 해봤는데요. 특히 겨울이 되면 온수매트로 온도를 높여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신경과학과 매튜 워커 교수팀이 이 연구를 해보니까 심부 체온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됐을 때 뇌가 수면 상태로 쉽게 전환하지 못하거나 숙면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안에서도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따뜻한 체온을 유지를 하시고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하시면 충분히 숙면에 도움이 되는 체온을 지키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뜨겁게, 너무 차갑게 주무시는 건 당연히 피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면법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잘 주무셔야 치유를 하는 데에도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부터 나의 수면의 질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깨어있는 시간만큼이나 자는 시간도 소중하다는 점 인지하셔서 잘 자는 노력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